내년 1조 원입니다.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씩 지방이 사라지는 걸 막겠다고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돈입니다. 4년이면 4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 쓰인 비율,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30%대입니다. (10원) 중 (3원만) 쓰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을 쓴 지역에서도 지역 활력이 살아났다는 통계적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 거대한 돈이 왜 농촌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나눠주는 기금입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18개 관심 지역, 그리고 서울과 세종을 뺀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이에요. 기초지원 계정 7,500억 원, 광역지원 계정 2,500억 원으로 나뉘어서 배분됩니다. 10년이면 총 10조 원이에요. 규모만 보면 정말 대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2022년 기금이 처음 배분된 해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배분액 약 7,500억 원 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2,800억 원, 집행률 37.6%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속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해요.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률은 93.7%로 높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률은 18.9%에 불과했어요. 10원 중 2원도 안 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집행액이 아예 0원인 지자체가 11곳이나 됐다는 겁니다.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같은 곳들이에요. 돈은 받았는데 한 푼도 못 쓴 거죠. 혹시 이거 아셨어요?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률이 90%가 넘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금은 상당 부분이 기초자치단체로 그냥 넘겨주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청에서 군청으로 통장 이체한 것만으로 집행률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삽을 뜨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기초자치단체인데 거기서의 집행률이 바닥이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기초자치단체 기준 집행률이 31.9%입니다. 2022년에 18.9%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관심지역도 41.2%에 그쳤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기금의 3분의 2가 그냥 묶여있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못 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입니다. 첫째, 부지 확보가 안 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토지 보상 절차가 길어지고 대상지가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됩니다. 둘째, 배분 금액 자체가 부족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받는 기금이 최대 144억 원인데 이걸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하기도 빠듯해요. 토지 보상하고 설계비 쓰면 실제 사업에 쓸 돈이 남지 않는 거죠. 셋째, 사업기획 역량이 부족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공무원 수도 적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요. 기금을 받아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획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남 고흥군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2024년 집행률이 0%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이 늦어져서 군비를 먼저 투입해 용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통계에는 0%로 찍히지만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 자체가 제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돈을 쓴 곳에서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경상권역을 대상으로 한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를 보면 기금을 받은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약 2,040명 더 순유입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건 의미 있는 숫자예요. 하지만 지역 활력,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좀 왔는데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충남 예산군이나 인천 동구처럼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그게 기금 덕분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사업 내역을 분석해보면 뚜렷한 편향이 보입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2022년에 130개,
2023년에 139개의 문화관광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교육 분야는 2022년 53개에서 2025년 16개로 급감했고, 보육 분야도 26개에서 12개로 줄었습니다. 교육 사업이 52.9%나 감소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문화관광 사업은 관광객을 잠깐 불러오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만드는 힘은 약하거든요. 농촌에 사람이 와서 살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야 하고 학교가 있어야 하고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은 정반대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체류 인구,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정작 정주 인구, 진짜 와서 사는 사람을 늘리는 데는 소홀한 겁니다. 이쯤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본이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 문제를 겪었고 2014년에 지방창생법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어요. 일본의 접근법에서 주목할 점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도시의 전문 인력을 지방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어요. 지방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창업가를 육성하고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지역의 인적 역량 자체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도 비슷한 교훈을 줍니다. 미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1950년대 정부 주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전국에 약 4,000개의 근린개발회사가 있고 이들이 125만 개의 저소득 주택을 관리하면서 지역재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보스턴이나 시카고 같은 도시에서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반드시 주변 지역에 환원하도록 강제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이런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중앙정부가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6년에는 뭐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했는지 올해 꽤 큰 변화를 줬어요.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가 체계도 바꿨어요. 기존에는 우수와 양호 2단계였는데 이제 우수 S등급, A등급, B등급의 4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우수 등급은 120억 원, B등급은 7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잘하는 지역에 더 주겠다는 인센티브 강화 전략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B등급, 그러니까 최저 등급을 받은 곳이 40개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이 지역들이 받는 72억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토지 보상 한 번 하면 날아가는 돈입니다. 관심지역 B등급은 18억 원인데 이건 솔직히 웬만한 마을회관 하나 짓기도 빠듯한 금액이에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지역이 가장 적은 돈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잘하는 곳에 더 주겠다는 논리는 기업 경영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지방소멸 대응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픈 환자에게 약을 가장 적게 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 농촌 현장에서 이 기금이 어떻게 체감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193억 원을 투입합니다. 14개 시군에 나누면 평균 13억 원 남짓이에요. 여기서 광역지원 개정 부분이 먼저 빠지고 실제 기초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집니다. 이 돈으로 청년이 와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빈집 수리하고 마을 카페 하나 만들고 나면 끝나는 규모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젊은 사람이 정착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아이 키울 환경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13억 원으로는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나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교육, 보건의료, 주거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의 지원이 이 기금 안에서 해결되어야 해요. 1조 원이 크게 들리지만 89개 지역에 나누고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의료도 하고 주거도 하고 관광도 하라고 하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지붕도 고치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바르고 마당도 깔라고 하면서 정작 준 돈은 지붕 하나 고칠 만큼만 준 거예요. 기금 외에 세제 혜택이나 기업 투자 유인대학의 지방 확산 같은 정책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기금 하나에 모든 걸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금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집행률만 보고 있는데 집행률은 돈을 썼는지만 알려줄 뿐 그 돈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흥군처럼 집행률 0%인데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집행률은 높은데 관광시설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사람은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의 경제 활력이 살아났는지,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실제로 젊은 사람이 와서 살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체계가 없으니 정책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방소멸은 돈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년 1조 원이라는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 구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묵묵히 농사 짓고 계신 분들, 마을이 하나둘 비어가는 걸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 이 기금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아픈 곳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구조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향, 그리고 1년 단위가 아니라 최소 5년을 내다보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10조 원이라는 돈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농촌이 사라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일이니까요. 대응도 그만큼 길고 깊어야 합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